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사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사실상 분당 상태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김건희가 아마 문자를 추가로 공개한 것 같아요. 문자가 하나만 뭐 전달된 게 아니다. 실은 대여섯 개 정도 갔고 대여섯 개 가는 동안에 한동훈이가 한 번도 답을 안 했어. 한 번 문자를 했는데 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5번 문자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답 안 하더라. 야, 이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추가 폭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구구절절 거의 애걸복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문자가 추가 공개가 됐는데 소위 말하는 일식 문자, 발음이 좀 그러네요. 일식 문자가 추가 공개 5개가 우수수 나옵니다. 자, 이 문자 공개 이후 국힘당이 사실상 분당 상태, 양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양분이 아니라 3분이 되었다. 뭐 천하 3분지계도 아니고 하여튼 쪼가리 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국힘당은 사실상 분당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집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은 어이구 이거 과연 국힘당 앞으로 제대로 굴러나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힘당 내부 뭐 당직자라든지 뭐 그 동네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이제 국힘당 망했다. 망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과연 이 당을 가지고 어떻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끌어갈 수 있겠냐. 끝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힘당이 이제 끝났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심지어 야 이제 국힘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 창당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잖아. 왜 그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으로 바뀌면 그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예, 이명박 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박근혜 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또 당명을 바꿔서 뭐 미래통합당이니 뭔 당이니 막 하다가 결국 지금 국민의힘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름 바꿔야겠다 이거야. 국민의힘 이제 망했다. 망했으니까 이 당 버리고 딴 당 만들자.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망했다라는 얘기는 그 말이지. 근데 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국힘당 이제 망했다. 야, 참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 되게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이 제목을 좀 바꿔볼까 싶습니다. 뭐라고 바꿔볼까요? 예. 국힘당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국힘당 사실상 망했다. 예. 이 얘기가, 예. 요거를, 좀 바꿔봐야겠죠.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요거 요렇게 바꿔볼게요. 국힘당, 푸대에 빠진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예. 예. 이게 지금 국힘 당직자들의 얘기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는, 국힘당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더 이상, 정치 못한다. 집권은-커녕, 뭐, 국민들 앞에 얼굴 들기도 힘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디다. 이 실제로 국힘당 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예. 요렇게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이게 더 낫죠? 자, 여러분. 예, 요게 낫죠? 네. 실제로 이 얘기가 국힘당 쪽, 뭐, 당직자나 그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힘당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름을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자, 여기서 이름을 버린다는 건 뭘 말한다? 한동훈과 윤석열을 다 버려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이긴다 한들, 전망 없다, 희망 없다. 그래봤자 김건희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윤석열이 이긴다고 한들 그건 당연히 김건희 그늘에 못 벗어날 것이고, 한동훈이 이긴다고 한들 예, 그래도 그 당은 김건희 그늘에서 못 벗어나. 지금 방법은 얘들 다 내보내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자, 이게 지금 국힘당의 진짜 분위기인 거예요. 외형상 보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졸라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진짜 내부 어떻게 국힘당의 코어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1심 문자 도대체 뭔데? 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김건희 문자 1심 사건. 아이, 발음이 참.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아주 극진한 문장으로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디올백 사건이 터졌으니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소. 라고 아주 극진한 표현으로, 예, 총선 전에, 아니 1월 달에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읽고는 씹었다. 뭐 이런 거를 공개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마도 김건희하고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김건희한테 매우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CBS가 공개를 하죠. 그냥 보기에도 이거는 김건희 쪽에서 뭔가 공작을 넣었다, 김건희 쪽에서 작전을 걸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쪽에서 발끈하죠. 아니다, 내가 1심 한 이유는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과 못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1심 한 거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사적인 문자를 가지고 해결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나서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한동훈의 대응은 전형적으로 검사식의 대응입니다. 검사들은 이런 식으로 핵심을 살짝 비껴가면서 부인이 아닌 부인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김건희한테서 문자가 왔어? 왔는데 네가 정말 읽고도 답을 안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근데까지 꼭 답을 해야 돼? 또는 그 답이 그게 원래 그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 요렇게 핵심을 살짝 비껴나가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면 지가 먼저 문자 공개하면 되잖아. 근데 검사들은 항상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살짝 비껴가는 식의 그런 부인을 많이 해요. 뭐 그 대표적인 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내가 그거 할 무렵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런 반응은 전형적으로 검사식 반응이었죠. 아무튼 한동훈이 이렇게 분위기를 살짝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사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과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내가 1심 한 거야. 그랬. 자, 근데 이 부분에 아마 김건희 쪽은 되게 빡돈 모양이에요. 얼쭈구리 저 자식 봐라 라고 한 거지. 그리고 이게 많이 먹혀들었던 것 같아.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하려고 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읽고도 모른 척 한 거다라고 주장한, 이게 꽤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추가 공개가 이루어지죠. 김건희가 추가 문자를 쫙 공개합니다. 추가 문자 공개를 한 내용은 이른바 한동훈식 반박에 대한 일종의 재반박 같은 거였죠. 그래서 야, 한동훈, 네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 좋았어. 그러면은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 공개밖에 없어. 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모두 5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극진한 표현으로 사과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씹었어. 자, 사과 안 하겠다? 나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 사과하겠다였어. 그것도 5번이나 보냈어. 아니, 한 번쯤이야 잘못 이해하고 1씹 한다 쳐. 근데 5번씩이나 보냈는데 다 1씹이면 설령 사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재반박을 한 거죠.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하고 본격적으로 한판 뜨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한 문자 내용, 야, 재밌더라. 자, 이게 지난 1월 15일이었다고 하죠. 김건희가 그랬대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대. 그리고 대통령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내심 전화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아주 극진한 표현인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리고 대통령하고 싸우지 말고, 윤석열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봐. 네가 먼저 전화해봐.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월 15일, 이 문자가 간 게 1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이 이전부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나빴어. 뭐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는 게 여기서 이미 드러나죠.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뚱 해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마 이때부터 그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그 공천이 옳으네 그러네 이런 얘기도 오갔을 겁니다. 이 부분 사실 지금 거론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전후로 해가지고 한동훈의 그 공천, 특히 그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무렵이에요. 두 번째 문자가 간 거는 자, 1월 17일 날 또 문자가 갔다고 하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다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김건희가 보냈대. 자,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한동훈이 바로 발끈했죠. 아니야, 아니야. 빠진 내용이 있어.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 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 붙을 겁니다. 라는 말, 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거는 사과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거고, 김건희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사과하겠다는 말이다. 라는 거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자,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 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예. 자, 사실관계를 놓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놓고 지금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아주 지금 진실 공방이 뜨겁게 진행이 되는 거죠. 김건희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는데 한동훈이 씹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한동훈은 아니야, 자세한 내용을 봐봐, 그 내용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밝혔다고 하는 요 내용은 뭐 대선 전국에서 뭐 지지율이 오히려 빠졌네 뭐 이런 얘기 막 했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상세하게 읽어주기도 싫네. 여하튼 자,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서로 지가 맞네, 지가 잘했네 놓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계속 이어집니다. 김경률의 극단 워딩에 가슴 아팠지만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또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무튼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하여튼 뭐 좀 그랬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큰맘 먹고 비대위 맡아주셨는데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이고, 이게 뭐야. 자, 뭐 그런데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 자, 아무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서로 자기 입장을 더 옹호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내용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얘기니까 좀 요약을 해서 쭉 어떻게 보자면은 취지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한동훈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런 얘기가 더 있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든 저렇든 뭐 한동훈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든 김건희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가 상당히 저자세였어. 김건희답지 않게 맨날 고압적인 자세였는데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꽤 저자세로 머리 숙이고 들어간 건 분명해 보여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저자세로 김건희가 머리 숙이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김건희를 쌩 깠다는 거고 그 쌩 깐 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며 심지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봉합된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찾아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한 이 이후에도 계속 갈등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이것만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이게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자, 이를 두고서는 뭐 한동훈 쪽 입장이나 김건희 쪽 입장이나 뭐 다들 뭐 그럴싸하긴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이것을 두고요. 국힘당 내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1심 문자 추가 발표를 놓고 국힘당 내부에서 아주 난타전이 벌어졌죠. 오늘 국힘당에서는 당대표 경선 첫 번째 그 연설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광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연설부터 아주 난타전도 이런 난타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국힘당 전당대회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게 뻔해졌어요. 한동훈을 놓고 다른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되게 유리했는데 그리고 분위기를 잘 추스려 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세론이 붕괴된다면 이게 아마 결정적인 요인일 것 같아요. 국힘당 내부 반응을 살펴보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한동훈이 싸가지 없는 놈은 분명히 맞대. 그런데 김건희도 미친년 아니냐. 그런 반응입니다. 보세요. 우리랑 비슷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참 싸가지 없는 놈 맞아요. 저렇게 5번이나 문자 보냈는데 한 번을 답 안 했다면은 진짜 싸가지 없는 건 맞아. 근데 김건희도 참 좀 정상은 아니다. 그죠? 아니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안을 하든가 저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하여튼 뭐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싸가지가 없긴 없어. 자, 이를 두고 참 여러 가지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힘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영교 대표가 서영교 최고위원이 오늘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서영교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실게요. 문자의 진실이라며 밝혀진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다소곳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사과하라면 하고 다 할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감히 문자를 보고 씹을 수 있느냐. 그런데 또 더 과간인 것은 한동훈 측에서 제공했는지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빠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 짜집기 한 것 중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밑에는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아니, 문자를 유출이 그냥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유출했으니까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뽑는데 관여하려고 한 겁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라고, 그리고 아마추어라고. 이제 알았습니까?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인 거?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맞습니다.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네. 참 서영교 의원님께서 참 잘 꼭꼭 집어 주시죠. 참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힘당 내부 반응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적나라합니다. 국힘당 내부, 일종의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국힘당 내부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아니, 우리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망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누가 당선되든 간에 김건희 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윤석열 쪽, 친윤 쪽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당연히 그럼 김건희 그늘을 못 벗어나는 거고, 한동훈이 당선이 되더라도 김건희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김건희가 저러고 나왔겠냐. 네가 어느 정도 상당한 여지, 네가 그동안에 몰래 김건희와 뒤에서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냐. 실제로 나경원이 오늘 그러잖아요. 응? 한동훈이 검찰에 있을 때 김건희하고 숱하게 거래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나경원 지가 당대표 나갔을 때 연판장 돌았던 거, 그때는 솔직히 한동훈 너 가해자 쪽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한동훈이 당대표에 어렵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당 이미지를 못 벗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되든 이 상황에서 지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야.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고비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개입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그때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도이치모터스 것만 해도 그때 한동훈이 어떻게 해줬길래, 그 당시에 한동훈이 그 검찰 실세였으니까 검찰 실세였던 한동훈이가 빼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안 받겠느냐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망했다. 그 김건희 당 이미지를 못 벗을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유일한 해결책은 사실상 검찰이 한 건 해주는 거밖에.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국힘당한테는 소용이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검찰이 뭐 그렇게 해서 한 건 올려준다. 그렇게 하면은 당장의 위기야 넘기겠지만 그걸로 향후에 정권 재창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어렵다. 당장 그때 고비 한 고비 넘어갈 수는 있으나 정권 재창출 하냐? 못한다. 그러니 국힘당은 이제 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제3의 인물을 찾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들은 윤석열은 포기한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힘당의 코어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을 포기했대. 그래서 이른바 선수교체론이 국힘당의 코어 지지층에서는 이미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언제? 특히 지난번 영수회담 직후에 공개되어 있던 굴욕적인 상황 이후에 제대로 된 국힘당 지지자들, 코어 지지층들은 이미 윤석열 버렸다는 거야. 이 바보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면 한동훈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가 있으면 계속 분란이 날 거 아니냐. 이미 한동훈이 설치게 되면 분란이 날 거라는 거 이미 예측됐던 상황 아니냐. 결국 국힘당이 살려면 제3의 인물, 더군다나 의외의 인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국힘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국힘당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는 한동훈을 어떻게든 꺾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글쎄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까지도 붕괴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수를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